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국가의 모든 화력을 동원해 딱 하나를 눌렀습니다. 바로 국채 금리입니다. 재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우리한테 덤비지 마라, 우리가 금리를 끌어내리겠다고 시장을 겁박까지 했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금리는 며칠 만에 도로 튀어올랐고 엉뚱하게도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금과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지난 8월 셋째 주 무려 40년 넘게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시장의 법칙이 우리 눈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그 현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처음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단순한 금리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무서운 신호인지 그 핵심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유익한 경제 정보를 알려드리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려운 용어는 하나씩 다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경제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특정 투자를 권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국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국채란 나라가 돈을 빌리려고 써주는 차용증입니다. 정부도 살림에 돈이 모자라면 빚을 내는데 그때 발행하는 게 바로 국채죠. 10년 뒤에 갚기로 한 것을 10년물, 30년 뒤에 갚기로 한 것을 30년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국채를 사면 정부가 이자를 주고 이 이자율이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 듣는 국채 금리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국채는 그냥 흔한 채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즉 지구상의 모든 금융시장이 기준으로 삼는 뿌리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는 뜻이라 오늘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은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리면 국채 가격은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백화점 상품권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갖고 있는데 백화점이 갑자기 새 상품권을 20% 깎아서 8만원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헌 상품권을 누가 10만원 주고 사겠습니까? 다들 싸게 파는 새 걸 사겠죠. 그래서 내 헌 상품권도 값을 낮춰야 팔립니다. 여기서 할인율이 바로 금리이고 상품권 값이 국채 가격입니다. 새로 나오는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를 적게 주던 기존 국채는 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자, 그럼 사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월 셋째 주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무려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5%를 훌쩍 넘는 자리까지 치솟았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튄다는 건 아까 배운 대로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우고 있다는 신호죠. 여기에는 여름철이라 거래가 적었던 데다 요즘 인공지능 투자, 열풍으로 기업들이 높은 금리로 회사채를 마구 찍어내면서 채권 시장의 돈줄이 마른 것도 겹쳤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이 바로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입니다. 이 사람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바이백입니다. 바이백이란 정부가 시장에 불린 자기 국채를 도로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사주면 국채값이 오르고 값이 오르면 금리는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베센트는 이 바이백 규모를 기존의 2배, 종목당 최소 40억 달러로 확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필요하면 더 늘릴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놨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만성 적자국이라 국채를 대살 여윳돈이 없습니다.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놀랍게도 짧은 만기의 단기 국채를 새로 왕창 발행해서 그 돈으로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새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옛 카드값을 막는 카드 돌려막기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빚으로 빚을 갚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게 노리는 진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11월 중간 선거입니다. 선거 전까지 장기 금리를 눌러서 미국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주가를 띄워 유권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 방식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정부가 단기채를 늘리고 장기채를 사들여 금리 곡선의 모양 자체를 인위적으로 비트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이걸 사실상 숨은 양적 완화, 즉 대놓고 돈을 푸는 건 아니지만 효과는 비슷한 편법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재무부가 안 하겠다고 공언했던 방식을 급하니까 슬그머니 꺼내든 셈이죠. 자, 그래서 이 작전은 성공했을까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바이백 확대를 발표한 직후 금리가 잠깐 주춤하는가 싶더니 며칠 만에 도로 제자리로 튀어올랐습니다. 그렇게 올리고 싶었던 나스닥 주가는 오히려 그 주에 3% 넘게 떨어졌고요. 그런데 정작 엉뚱한 곳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금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고 비트코인은 한 주 만에 무려 23%나 폭등하며 3년여 만에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살리려던 국채와 주식은 안 살아나고 억누르고 싶던 금과 비트코인만 날아오른 겁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이 왜 금값 오르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은 달러의 경쟁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달러 대신 금을 찾는다는 건 곧 달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금값 급등은 자기 얼굴에 스스로 먹칠하는 불편한 성적표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 성적표가 하필 정부가 온 힘을 쏟은 바로 그 주에 최악으로 나온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 이런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까지의 상식은 이랬습니다. 미국 재무부나 중앙은행이 우리가 금리를 잡겠다고 나서면 시장은 고분고분 따랐습니다. 1980년 이후 무려 40여 년간 감히 미국 정부에 맞서 싸우지 말라는 게 철칙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시장이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재무장관이 겁을 줬는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미국 국채를 더 팔았고 심지어 달러까지 내다 팔았습니다. 게다가 원래는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이번엔 금리가 오르는데도 금값이 같이 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지던 공식들이 한꺼번에 깨진 겁니다. 이 모든 이상현상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시장이 이제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완전한 안전자산으로 믿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재무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채 사라, 우리가 금리 잡는다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뒤집어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국채를 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힘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저렇게까지 급한 걸 보니 정말 위험하구나 하는 불신만 커진 거죠. 개입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들리는 국채와 달러를 버리고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인 금과 새로운 대안인 비트코인으로 갈아탄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금리가 좀 오른 사건이 아니라 지난 8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달러 패권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세계는 미국 국채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걸까요? 그 뿌리에는 몇 년 전 벌어진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과 비트코인 가격은 어디까지 오를지, 이 거대한 흐름에서 과연 누가 웃게 될지 그 답은 다음 화편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